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UEFA 챔피언스리그 9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1일 수요일 UEFA 챔피언스리그 9경기 분석. 아탈란타 PC vs 클럽 브리에 KV. 아탈란타는 파살리치의 대각선 침투와 스카마카의 포스트 플레이를 기반으로 클럽 브리에의 포백을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파살리치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를 끊어내면 스카마카가 마무리를 담당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데케텔라에르는 빌드업의 속도를 높이며 전방 전개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핵심 역할을 맡아 클럽 브리에의 수비 블록을 흔들 수 있다. 반면 클럽 브리에는 트레솔디를 중심으로 중원 전개를 시도하지만 측면과 중앙의 간격 관리가 완벽하지 않아 메잘라 침투를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교체 자원의 질에서 아탈란타보다 열세이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탈란타가 홈에서 경기 템포를 주도하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창의적 움직임으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라탈란타는 파살리치의 대각선 침투와 스카마카의 피니시를 중심으로 클럽 브리에의 포백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클럽 브리에는 트레솔디와 포브스, 바나켄을 활용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수비 간격 관리와 교체 전력 열세가 분명한 약점이다. 결국 홈에서 전술적 디테일과 공격 완성도를 갖춘 아탈란타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아탈란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추. 카이라트 vs 레알 마드리드. 카이라트는 호르지니와 그로미코가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빠른 압박과 템포 변화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포백은 간격 유지가 느슨하고 커버 속도가 늦어 측면 공간을 자주 내주며 강한 공격수를 상대로 실점 위험이 크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가 발롱도르를 목표로 시즌 내내 강한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폭발적인 공격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비니시우스와의 측면 연계, 발베르데의 템포 조절이 더해지면 카이라트는 경기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점유율과 공격 템포, 개인 기량 모두에서 우위인 레알이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틀어막으면 홈팀은 역습 기회조차 제대로 만들기 힘들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클래스 차이가 경기 내내 드러나며 레알이 일방적으로 흐름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일레알 마드리드는 압도적인 전력과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전반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카이라트는 간격 유지와 커버 속도에서 약점을 보이며 최상위 공격수를 상대로 버티기 어려운 구조다. 음바페의 강력한 동기부여와 비니시우스의 폭발력까지 더해지면 흐름은 일방적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카이라트 알마티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강추. 첼시 vs SL 벤피카. 첼시는 델랍의 피지컬을 활용한 전방 압박과 네투페드로의 유연한 공격 전개로 홈에서 초반부터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팀이다. 중원 라인의 안정성과 빠른 템포 전환 능력은 벤피카의 빌드업을 끊어내고 이선 침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반면 벤피카는 핵심 전력의 대거 부상으로 전술 유연성이 크게 떨어졌고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멘탈이 쉽게 흔들리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올스네스와 리오스가 중원에서 압박을 받으면 경기 전개가 단절되며 파블리디스가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첼시가 홈의 압도적 분위기와 전방 압박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다면 벤피카가 반격할 틈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피카가 초반을 안정적으로 버티고 올스네스가 전개축을 유지한다면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전력과 환경은 첼시 쪽이 훨씬 유리하다. 첼시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템포로 벤피카를 흔들 수 있는 무기를 모두 갖추고 있다. 벤피카는 핵심 부상과 원정 불안정성으로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며 멘탈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 환경 심리적 흐름 모두 첼시가 앞서 있으며 홈에서 승리를 챙길 확률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첼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AT 마드리드 vs 프랑크푸르트. AT 마드리드는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적 디테일과 상대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홈에서 더욱 강력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세를로트가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이선과의 연계를 만들어내고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바리오스가 측면과 중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중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증명한 높은 전술 완성도는 이번 경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크푸르트는 전방에서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AT 마드리드의 견고한 두 줄 수비와 압박을 뚫어내기 쉽지 않다. 퍼카르트가 고립될 수 있고 도알리츠와 바오야가 충분히 공간을 만들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홈 이점과 전술적 완성도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의 맞춤형 전략이 경기 전체를 주도할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AT 마드리드는 시메오네 감독의 치밀한 상대 분석과 홈 경기 전술 운영 능력을 앞세워 프랑크푸르트를 제압할 준비가 되어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빠른 역습이 강점이지만 견고한 수비와 빠른 전환을 동시에 구사하는 AT 마드리드를 뚫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홈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우위를 점한 AT 마드리드가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FK 보데글림트 vs 토트넘 호스퍼.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전력 차이가 매우 분명하다. 보데글림트는 부상으로 핵심 자원이 대거 이탈해 전술적 응집력이 크게 떨어졌다. 호그와 하우게가 개인 돌파를 시도하더라도 토트넘의 전방 압박과 수비 밸런스를 깨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살트네스 부재가 중원 전개와 세컨드볼 관리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 빌드업 안정성 자체가 위태롭다. 반면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와 히샬리송의 호흡이 날이 갈수록 매끄러워지며 박스 안에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전개할 수 있다. 팔리냐의 중원 압박은 보데글림트의 첫 패스를 차단해 빠른 역습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열어준다. 그래서 초반부터 토트넘이 점유와 템포를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전력 차이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다. 결국 부상 공백과 현격한 전력 격차가 겹치면서 보데글림트가 버티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일부 데글림트는 부상으로 전력이 심각하게 약화됐고 빌드업 안정성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반면 토트넘은 전력 격차를 기반으로 경기 템포를 완전히 지배하며 사비 시몬스와 히샬리송의 조합으로 결정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핵심 공격 조합의 완성도를 감안할 때 토트넘 승리가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보데글림트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강추. 올림피크 마르세유 vs AFC 아약스. 마르세유는 오바메양의 폭발적 뒷공간 침투와 그린우드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결합돼 상대 수비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호이비에르의 템포 조율과 안정적인 중원 장악이 뒷받침되면 빠른 전환 공격이 훨씬 위력적으로 살아난다. 아약스는 포백 간격 유지와 뒷공간 커버에서 약점을 보이며 빠른 침투를 당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견디기 어려운 아약스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이 더 무너질 수 있다. 교체 자원에서도 마르세유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후반 공세 유지가 가능하다. 전술적 완성도와 선수단 깊이에서 마르세유가 확연히 앞서 있어 경기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은 낮다. 일마르세유는 오바메양과 그린우드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과 날카로운 침투 패턴을 완성해 아약스 수비를 흔들 수 있다. 아약스는 포백 뒷공간 대응과 전술 유연성에서 열세를 보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전력 차이까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마르세유가 홈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마르세유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갈라타사라이 vs 리버풀 FC. 리버풀은 전력적 우위와 압박 강도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모하메드 살라의 클래식한 측면 돌파와 컷이는 갈라타사라이 풀백들에게 90분 내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비르츠의 창의적인 전개와 에키티케의 제공권 활용이 더해지면 리버풀은 다양한 루트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반면 갈라타사라이는 이카르디의 결정력과 사내의 속도에 기대야 하지만 수비 전환이 느리고 측면 대응이 약한 점이 큰 약점이다. 전력적 격차가 뚜렷하고 리버풀이 높은 템포와 압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리버풀은 전력과 템포, 그리고 살라의 측면 파괴력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갈라타사라이는 홈 이점을 갖췄지만 측면 수비와 전환 속도에서 큰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매치는 리버풀이 강한 압박과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갈라타사라이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강추. 파포스 FC vs 바이에른 미넨. 바이에른 미넨은 강한 전방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질식시키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파포스는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정밀하게 파고들 만한 스피드를 갖춘 앤더슨 실바와 K리그 출신 오르샤의 날카로운 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실바는 순간 침투 타이밍이 탁월해 바이에른의 느슨해지는 후방 전환 속도를 공략하기에 적합하다. 오르샤는 중거리 슈팅과 세밀한 페널티 박스 접근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파포스는 홈에서 단단히 라인을 유지하며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찢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바이에른은 압박의 강도가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면서 뒷공간 커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그 틈을 파포스가 치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바이에른 미네는 여전히 강력한 전방 압박을 앞세우지만 그 대가로 뒷공간을 광범위하게 노출한다. 파포스는 실바와 오르샤라는 두 개의 확실한 무기를 앞세워 이어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빠른 전환과 한방을 노리는 전술적 준비가 이미 갖춰져 있으며 홈의 기세까지 더하면 충분히 이변을 만들 수 있는 매치업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파포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인터밀란 vs SK 슬라비아 프라하. 인터밀란은 후방 안정성을 기반으로 바렐라의 메잘라, 패턴과 라우타로 마이너스 티랑의 연계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 바렐라의 대각선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은 슬라비아, 프라하의 3백이 감당하기 어렵고 중원에서 라인을 흔들어 박스 안을 열어줄 가능성이 크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이미 버릴 야보르체크, 콜라르, 오그브 등 핵심 수비 자원이 빠져 뒷공간과 중앙 커버가 동시에 약해졌다. 프레코프와 자페이리스가 빠른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인터밀란의 압박 강도를 벗어나기 쉽지 않으며 프로보드 역시 템포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술 완성도, 선수 개개인의 질, 조직력 공백까지 고려하면 인터밀란이 초반부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라비아 프라하가 세트피스나 빠른 역습으로 선제골을 잡는다면 경기 양상은 잠시 흔들릴 수 있다. 1인터 밀란은 메잘라 패턴을 완전히 활용하며 바렐라가 하프 스페이스를 무너뜨리고 라우타로와 티랑이 박스 안을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핵심 수비진의 대거 부상과 쓰리백의 조직력 저하로 전력 격차를 메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력적 우위와 전술적 완성도를 갖춘 인터밀란이 홈에서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